이번에는 저희의 조회수의 효자 노릇하고 있는 연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안 드렸지만 다다이큐만 살아남았고요. 청년다움, 월간 청년다움, 나머지 성무말 대잔치랑 북포일러는 조회수 하락으로 인해서 시청률 하락으로 폐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살리고 싶다 그러면 리플에 나는 성무말 대잔치 너무 좋았다 이런 거 막 이렇게 게시판처럼 써주시면 저희가 또 살릴 수도 있고요. 조회수 역주행. 역주행. 요즘 역주행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플 것 같은데. 못 살아날 것 좋아요. 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지금 교제를 하고 있대요. 커플이. 근데 몰래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몰래 교제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자 같아요. 상대방이 오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오픈하고 싶은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근데 자기는 이제 불안한 겁니다. 여기 안에 지금 문법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는 비밀로 그냥 유지시켜라, 오픈해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오픈해라를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오픈한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세요. 오픈해도 좋다, 오픈해라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 커플이 오면 예를 들어 이 커플이 오면 자 하나 둘 셋. 나밖에 없어요. 이거 말이 다른데? 말이 다른데. 아까는 전부 오픈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황스럽네요. 왜 이렇게 살이시지? 네. 그러면 오픈한다는 쪽 하셨던 분부터 얘기해 보시죠. 제가 밀릴 것 같으니까 일단 미리 깔면 네. 물론 어떤 이유인지 들어봐야겠죠. 그렇지. 들어봐야겠고 한데 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청년들 안에서는 오픈을 권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약간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좀 귀찮음? 그러니까 피곤함? 목사님이 귀찮다고요? 아니요. 아니고 이 피곤함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서로 알고 어른들도 다 알고 하는데 쉬쉬하고 막 이런 피곤함이구나. 이런 어떤 피곤함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의 행동이 좀 묶일 것 같다,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랬을 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 연애라는 것,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연애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조금 책임감 있는 관계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픈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너무 본인들이 이제 거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너무 숨기려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은 것 같고 좀 편안하게 오픈하고 그 오픈에서 생기는 어떤 관계적인 그런 좀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 있는 좀 마음을 가지고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방향이 조금 더 건강하게 투명하게 좀 관계가 흘러가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주로 저는 이제 오픈을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이제 비밀로 해도 좀 다 알지 않나요? 많이? 그렇죠. 좀 본인들만 모르고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다 알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킨다는 거. 예. 동네에서 좀 그렇다는 것도 있죠. 다 데이트 동선에 다 비슷하잖아요. 겹치잖아요. 좋은 카페들 그리고 그렇게 데이트를 할 거면 좀 떨어져서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너무 붙어요. 오픈을 안 할 건데 막 손도 너무 스치고 막 거의 자웅동체처럼 다니니까 그러면 지금 막 부러워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내가 저도 사실은 WH 목사님처럼 이 커플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둘이 협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아도 되고 당사자들도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반적인 청년 공동체,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영역에는 둔감하고 프라이버시로 되게 지켜주고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는 너무 예민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오픈을 해도 상관없고 오픈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픈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상처나 어려움을 겪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사람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공동체 그런 차원에서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둘이 사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오픈을 하고 오픈했을 때 또 만들어지는 어느 정도의 서로 존중이나 신뢰나 룰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쉬쉬하고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처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는 힘들은 되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누가 오면은 결정하라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연애 개인적으로 코치인데요. 완전 지금 되게 좋은. 저는 좀 궁금해요. 우리 목사님 다른 중에서 분들도 반대 이게 비밀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은젤리 목사님 지금 또 기사 적어 오셨는데 논문 이것도 논문이 네, 있나요? 논문이 기사는 있나봐요. 왠지 글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연애 글로 배운다고. 잘 보고 대답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비밀을 표현했지만 원칙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비밀을 하되 원칙이 있는 저한테 말해주면 좋겠고. 아 나는 알고 싶다. 저는 알고 싶어. 아이고. 제가 알아야 또 재밌다, 필요할 이거. 때 그치, 그치. 재밌다요? 네. 그래야 신뢰를 안 해요. 다른 사람 계속 연결시켜 주려고 하거든. 사이드로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걔는 교통정리 어떠냐, 해줘야 되기 막 이렇게 때문에 한단 말이야. 그런 역할을 좀 목회자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혼자 알고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너네 막 이러면서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픈하는 시기는 저는 이제 있구나 오픈을 시기가. 하게 돼 두 사람이 원해서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결혼에 대한 얘기가 좀 오고 갈 때쯤에 오픈하면 어떨까. 이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잘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약간 결혼 발표와 함께 오픈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림이 아름답게 식장 마무리가 잡으면서 오픈 이런 네,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글로 배운 듯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이론이 탄탄하네요. 탄탄하죠. 실전만 하면 네. 네 이제 결혼하시면 될 것 같고 결혼하면 오픈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비밀로 하냐면 둘의 지어질 무게가 너무 크다.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꼭 붙어도 문제. 꼭 붙어도 욕해. 맞아요. 근데 좀 떨어지죠? 욕해. 헤어졌나 봐. 막 이러면서 말이 돌아요. 저는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고 오시면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오픈 조심해서 신중하게 선택해라. 왜냐하면 너네들에게 시선이 몰리고 혹여나 누구 둘 중에 한 명을 좋아하는 이가 있다면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한 명이 잘난 경우에 대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네들한테 가중될 부담이 크다. 이래도 하겠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와서는 모두가 커플인 건 알지만 커플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셀을 다르게 간다든지 뭐 이렇게 밖에서 손을 잡는 거죠. 이제 밖에서 손을 잡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주문을 하면서도 그 둘한테 너무 가혹한 거예요. 아니 연애도 와서 아무것도 못 하나? 근데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쟤네들끼리만 붙어 먹는다고. 저는 그게 더 피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웬만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실한 연애의 어떤 노선이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함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걸려. 김포에 영화관을 갔는데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김포 영화 보러 갔다가 진짜 웃긴다니까. 진짜 웃겨요. 진짜. 과천에 갔는데 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외지로 도는데 하남에서 외지에서 만나도 만나. 걸릴 사람은 걸리더라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PK 목사님 비밀이신데 아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다 사실 믹스가 됐는데 아까 우리 오리 너구리님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청년들이 연애 관련된 이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제가 그때 좀 약간 그런 뉘앙스를 비쳤어요. 이걸 왜 나한테 물어? 약간 이런. 이건 니네 문제냐? 이건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야? 냉철하네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물론 속으로는 이제 이걸 왜 나한테 물을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래도 너네 마음대로 할 거잖아.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이 교회라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 이 문제가 가십이 되기 쉽거든요. 맞아. 사실 그게 그래서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너무 이게 솔직히 이제 대화 주제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든 뭐 비밀로 하든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할 문제다라고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와 얽힌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뭐 그냥 아주 일반적인 예를 뭐 들자면 왜 청년들이 만나는 걸 숨기려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저기 저쪽에 저쪽. 이러면 더 의심스럽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교회 뭐 직분 중직자야. 막 이런 애매하지. 이런 경우 또 잘 만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내 눈에 마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 이런 문제들. 근데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된단 말이지. 막 이런 이제 부가적인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사실 조금 그렇다고 너무 청년들의 문제로 당사자들의 문제로만 또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어서는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지금. 사실 제 질문이에요. 이게.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엔젤리 목사님한테 이론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일단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비싸 보이는데. 네, 그래서 근데 뭐 사실 그러니까 제 경우 저는 교회 안에서 만나서 8년 연애를 했어요. 그때 오픈하셨어요? 그때 얘기했나요 벌써? 안 했어요. 오픈하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비밀로 했는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아예 지자체를 건너가고 다른 지자체 저는 시를 달라서? 네, 경기도에 있었는데 서울시에 가서 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걸렸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사람 많은 데서 걸렸어요, 진짜. 진짜 어이없다. 그리고 빼박 캔틴 장면에 들킨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지, 진짜.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걸리기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오픈이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이제 담당 목회자분하고 이렇게 좀 멘토링을 좀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오픈할까요, 말까요?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또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당사자들이 와서 뭐 연애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오픈 뭐 이런 문제를 하면은 그러면 조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되겠냐 좀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그게 이제 협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이러쿵저러쿵 조언들을 하는 편인데 적극 개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적극 그래서 뭐 손 잡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죠. 손을 들지 못했어요. 특별히 헤어지게 될까봐 저는 이제 그 걱정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헤어짐이란 정말 상처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한 상태에서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러면 또 거기서 진짜 시작되는 진짜 아픔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헤어짐의 연습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공동체가 헤어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 거의 알잖아요.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는지 그리고 사실 헤어질 때 좀 더 수면 위로 올리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애도의 기간을 좀 정기적으로 가지게 해요. 정해져 있어요. 다 함께요? 그렇진 않지. 이 헤어진 사람 한 커플 헤어질 때마다 폭력인데. 아니요. 금식을 선포하고 저는 가운을 찍고 목사님 나와서 약 6개월 정도의 애도의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만나지 마라. 누구를 만나지 않도록. 그런 가혹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 3개월 사이에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가요. 왜냐면 헤어지니까 외로우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제가 생각하고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한번 하나님 만나보면 어떻겠니? 왜냐면 이 기간을 못 버티는 사람들도 꽤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근데 그때 이제 좀 애도의 기간을 가지는 걸 좀 공식화하면 좀 그게 좀 가십이 좀 수그러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거 헤어짐을 좀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해줘야 헤어질 때 공동체에 남더라고요. 남으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헤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게 이제 문제니까 거의 떠나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 청년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말 못하신 분 저는 다 들어보니 네.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그래도 오픈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하고 있다가 정말 나쁜 짓인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오픈하면 뭐 시기 질투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잠깐이다. 근데 오픈 안 한 상태에서 한 명이 애매한 관계에 걸치면 더 최악이다. 예를 들면 썸을 탄다든지. 네, 더 최악이에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해줍니다. 오픈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너무 유난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예, 말씀하신 대로 관계망이 둘로만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요. 서로를 위해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제 관계 만나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자매가 어린 친구면 주로 그렇게 쉽거든요. 새로 거기서 청년부 안에서 관계망을 넓히기보단 이 둘이 편하니까 쭉 이렇게 좁아드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망을 넓혀가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 대신에 명확하게 오픈하고 이거에 조금 더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책임지는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라면 좀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왈가왈부 하는 게 사실 웃긴 얘기긴 해요. 아무 의미가 청년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의미가 없고 알아서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케이스가 너무 다 다양하니까 뭐 맞아요.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을 되게 공동체 배려를 또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미 사역자들에게 오면. 착한.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많이 해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를 배려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동체 안에서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포인트로 저는 그 두 분들에게 해야 되는 매뉴얼과 지침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아까도 얘기해주신 PK 목사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가십으로 소비하지 않았으면 그 훈련도 해야 된다. 그 나머지가 훈련과 공동체가 이건 정말 프라이버시니까 그 두 사람이 건강하고 축복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헤어지게 됐으면 그 시간들도 잘 버텨나갈 수 있게 공동체가 힘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공동체가 버든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오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 사역자들도 설교를 할 때나 교육을 할 때나 할 때 리더 교육을 할 때나 뭐 그런 부분에 우리 에너지를 너무 쏟지 말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오픈을 할 수 있죠. 네, 오픈을 하시겠다고요? 네, 아니 저희가 오픈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오픈하시나요? 네, 아니 상대방이 오픈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하여튼 그렇게만 된다면 오픈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문제네요. 맞아요. 그런 문화를 못 만들어주고. 맞다니까.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막 이상하게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막. 네. 흘리니까.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흘린다고. 안 됩니다. 너만 알고 있어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너만 알고 있어 목사님 만나지 마세요. 그런 목사님은 절대로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요건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막 아까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대시를 계속 해오는 형제를 어떻게 자매를 어떻게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고 연애를 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무서운 형제 자매들이 또 있어요. 솔로를 좀 오래 해오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런 경우에 그렇죠. 진짜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지도 저희 다음 시간들에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연애 이야기는 20분이 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20분 넘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애 되세요.